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최근 저희가 전기차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연차 얘기는 왜 요즘 많이 듬성듬성 하느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사실 사람은 원래 현재 과거보다는 미래,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카라이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우리 눈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연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내연차를 사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도 현재 국산 내연차입니다. 전기차 한 7개월 전에 출고를 했습니다. 아이오닉5를 출고를 했지만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전기차의 매력이 됐다 그러면은 많은 주행거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려고 했었고, 이걸 업무에 적용을 해서 늘 경험을 하려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제 기준, 원래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동차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그 내연차의 감성까지 덮을 만큼의 그런 감흥을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미래 전망에 있어서 전기차가 방향이라는 것은 확실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취향이나 저의 성향,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패턴 모두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충격을 줄 만큼 매료시키는 대상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주행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개월 차 넘어가는 아이오닉5 중에서 2000km 갓 주행하는 차는 아마 제 차가 유일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용으로 이용을 하는 차들은 업무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말에 여가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 자동차는 대당 월 한 4,000에서 6,00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 걸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주행을 하더군요. 훨씬 지금 내연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 자동차에 의존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모델이 ML63AMG인데, 이 모델은 이전에도 컨텐츠로 한 2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얼마나 썼는지 그 비용 계산도 해드렸고요. 여기 2008년도에 신차 출고를 갔고요. 36개월 운영 리스, 당시에는 사업용으로 이 운영 리스를 비용 처리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금액 제한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금액 제한이 생겨서 이런 고가의 수입차를 운영 리스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36개월이 지나면 또 금융 리스로 24개월, 당시 한 60개월 정도를 리스로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는. 그래서 기록에 보시면은 2008년도에 리스를 발생시켜서 60개월 후에 딱 한 번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그 소유자 변경이 리스사에서 저에게 명의가 넘어온 그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는데, 처음 1인 차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4년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L63AMG 총 주행거리가 한 92,000km 정도 됐어요.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로 한 2번 갔더니 앞쪽에 부싱, 또 스티어링 기어 이런 것들이 막 잡음이 나고 유격이 생기고, 그래서 앞쪽 부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썼고, 그리고 또 후륜 쪽에 부싱 관련된 소모품 교환하는데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여튼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이 차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차예요. 왜냐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 ML63AMG는 아마 14년 동안 이 차를 1인 차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는, ML63AMG는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안 된 차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은 애프터마켓에 부품을 구할 수도 없는 차종이라 거의 대부분 순정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ML63AMG는 부품 가격이 다른 AMG 라인업보다 1.3배에서 1.5배, 심지어 2배가량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 차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계속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자동차 환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저렇게 쓸데없는 비합리적이고 정말 바보스러운 행동을 할까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생판 모르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와 정말 친밀하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부모님, 또
막역한 친구, 뭐 이런 대상, 배우자, 뭐 이런 정도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해서 속도시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나 뭔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그걸 잘 유의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상에서 생판 모르거나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난 사이거나 전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하고 막 비난을 하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깎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 막는 그야말로 해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연차를 정말 사랑하고 내 연차를 정말 잘 알고 내 연차에 비합리적일 정도로 정성을 쏟는 사람의 내 연차 사랑 이야기보다는 내 연차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내 연차가 앞으로 발전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유의 깊이 들어보실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나 김드라도 현재 내연 자동차를 여러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V60대를 주문을 해놨지만 여전히 내연 자동차를 처분할 생각이 없어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죠.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독일 브랜드의 차를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품었던 그 꿈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해서 투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아직까지 과거의 영광, 이제 빛을 서서히 잃고 있는 그 후광에 미련을 보내지 못해서 앞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가슴 뛰는 흥분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혁신의 대명사로 계속 이어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앞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 그리고 이렇게 내연기관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전기차가 내연 자동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미래 동력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냉철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지만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갖추고 있지 못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의 깊이 참고하시면 아마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연 자동차를 놓아주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내연 자동차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사실들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덤덤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쓰기 어려웠던 것을 단순하고 쓰기 편리하게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기술의 발전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전기기관, 외연기관 시절에 얼마나 복잡하고 쓰기 힘들었습니까? 이걸 소형화하기도 어려웠고요. 자동차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기차라든지 대형 운송수단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가는 산업용으로 이게 운송수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재량, 모든 효율이 다 떨어지고 연료율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니콜라스 오토가 내연기관으로 만들면 소형화하기도 좋고 적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여러모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4행정 엔진을 만들어냈고 그걸 또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작으면 자동차를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뭐 전기차로 그 엄청나게 거대하게 해가지고 거추장스럽고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차도 작아지고 단순해지고 다루기도 좋잖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가 140년도 지나다 보니까 이 130년 지난 후에 또 내연기관이 과거의 전기기관처럼 복잡하고 쓰기 불편하고 편리하지 않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대상이 또 된 거죠. 공기를 흡입해서 이걸 공급을 해서 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도 공연비 잘 맞춰가지고 또 부족한 건 과급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걸 또 크랭크 축에서 회전으로 바꿔서 변속기로 토크 컨버터 건져서 내보내고 이걸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해서 바퀴로 연결을 하고 또 배기가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배기가스 이게 또 환경을 저해하니까 여기에 촉매 달고 뭐 GPF 달고 또 EGR 달고 디젤 같은 경우는 DPF 달고 SCR 달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열 터보차 있어서 나니까 이걸 또 냉각하기 위해서 인터쿨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은 너무나 과거의 전기자동차처럼 복잡해져 버렸는데 이게 또 전기 모터로 가게 되면은 단순하게 전기 모터, 거기에 인버터, 전자제어가 들어가는 그런 모터 드라이버, 또 배터리, 감속기, 끝.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뭐 예열 후열 같은 터보 차저 달린 그런 차들처럼 관리 안 해도 되고, 일정 기간 달렸을 때 누유 같은 문제, 스트레스 유발시키지 않고, 터보 차저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매니폴드와 함께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없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문제에 제재를 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뭐 질질 새거나 변속기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문제들에서 다 해방이 되는, 이 전기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래요. 그래, 인프라 불편한 거 알아. 충전 시간 걸리는 거 알아. 그걸 감안해도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감안해도 훨씬 좋다는데, 인프라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거나 충전 속도 같은 이런 문제들이 뭐 교체 방식이든 아니면 빠른 충전 이걸 해결이 되든 충전기 보급으로 해결되든 이것마저 해결이 돼버리면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시절에 필름 카메라가 뭐 끝판왕까지 기술을 구현을 했다고 해도, 네, 필름 집어넣고 빛 안 들어가게 잘 관리해서 감아가지고 현상소 보내고 찾아오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 찍고서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런 과정에서 세상이 변하는 그 기로에 지금 자동차 시장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직감하고 내연 자동차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내연 자동차에 한동안 오랜 시간 빠져 있으면서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차가 방향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더 보다 발전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관망해 보시는 태도를 가지시되, 내연 자동차가 바로 필요하시면 한 4천만 원대에서 적당하게 한 세대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그 정도 순으로, 네, 지출을 하시면 뭐 크게 경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손실이 생기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제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연 자동차 비합리적이고 14년 된 AMG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를 여전히 판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문제 생기면 순정품 사다가 이게 뭐 순정품 몇 개만 사면 아마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닦고 반짝반짝하게 주차장 한켠에 서 있는 걸 보고 시동 한번 걸고 부르릉부르릉 하면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진짜 감성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기차가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편견을 버리시고 요걸 들어주시면 지금 제가 1년에 하는 얘기들의 흐름이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또 의심 없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